드라마 가을입니다. 성현아, 네가 없어져줘야 칡넝쿨처럼 얽힌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염장선은 그렇게 장담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네요. 서동주가 기억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려고 썼던 시나몬 알러지를 이용한 꼼수가 사실은 서동주가 차강천의 친자식이라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슬쩍 지나치게 되지만 머지않아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파헤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염장선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서동주는 다시 살아났고 칡넝쿨처럼 얽힌 인연은 당장 끝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말이죠. 인연을 끝내고 말고 정하는 사람은 이제 서동주가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리 과거에 인연이 얽혀있다고는 하지만 염장선이 이토록 서동주를 제거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 여미철 때문인데요. 여미철이 검사 신부님에도 매번 서동주에게 당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하고 국정원장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염장선이니까요. 염장선이 이토록 여미철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미철을 염장선의 조카로 알고 있었지만 만일 친자식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는데요. 염장선은 아주 교활하게 어떻게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지 그 기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동주의 누나 아네스를 쓰러지게 하기 위해 여원남을 이용했었죠. 여원남에게 약속을 만들게 하고 트럭으로 사고를 내기에 좋은 국화꽃 축제장으로 만남 장소를 정했던 건데요. 그리고 지난 드라마 7회에서는 서동주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었죠. 서동주가 시나몬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원남 뿐이었죠. 시나몬이 들어간 식빵을 냉동실에 두었던 사람도 여원남, 그리고 쓰러진 서동주를 응급실까지 데리고 갔던 사람도 바로 여원남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내용이 염장선의 귀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도 여원남이었던 건데요. 재벌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여원남은 아마도 모든 상황을 쉽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 가벼운 말들로 인해 아네스 수녀를 잃었고 서동주는 바로 그 문 앞까지 갔으니 말이죠. 더구나 마지막 순간 서동주를 살렸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서동주의 누나 아네스였습니다. 서동주가 오열하면서 누나가 준 벌꿀 화분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때 우리는 그저 누나와의 대화를 기억하며 누나의 손길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알았었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서동주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네요. 되짚어보면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라던 그 말이 두 사람이 살아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던 건데요. 이제부터 나 쳐다보지 말고 등 돌리고 잘 살아. 결국 서동주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또 여원남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결정을 하네요. 여미철과 이혼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여원남과 여미철의 결혼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드라마 1회에서 방영이 되었었죠. 여원남은 결혼식 전날인 서동주와의 마지막 밤에 이세라도 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여미철과 웨딩마치를 울릴 새 신부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여원남은 계속 청개구리 행보를 하고 있네요. 서동주는 대산의 오너일가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차강천 회장의 외손녀 제니퍼 헐을 만나러 뉴욕을 갈 뻔했었죠. 하지만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우연히 여원남을 만나게 되면서 성공과 사랑 중 사랑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던 서동주인데요. 하지만 그런 서동주를 저버리고 떠났던 여원남입니다. 마지막 밤 임신을 상징하긴 했지만 그것은 서동주와의 재회를 위해 그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엄마 차덕희와 허일도 앞에서 말했었죠. 그때는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잊을 수 없다고 말이죠. 나중에야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결혼을 앞두고 정말 완전히 서동주를 마음에서 버리겠다는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동주 누나가 그렇게 된 것과 서동주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진 걸 책임지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이 과연 서동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동주는 이미 마음을 돌렸는데 말이죠. 물론 서동주가 여원남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맞서야 할 염장선이 또 여원남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 결정이기도 하죠. 악랄한 염장선이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조카 며느리인 여원남조차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구나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여원남을 볼모로 잡고 서동주에게
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염장선이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운남이 이혼을 하고 그 집을 나오는 게 훨씬 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네요. 여미철은 이혼을 못 해준다고 버티고 염장선 역시 여운남의 이혼 가치를 생각하고 잡아두려 하겠지만 결국 여운남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속에 서동주의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세상에 태어날 아기와 그리고 그 아빠가 되는 사랑하는 서동주에 대해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운남은 과거 어릴 적에 이미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 여순호를 잃었었죠. 그리고 성장한 후엔 서동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차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복수만 생각했지 현재 자신의 곁에 있는 서동주가 아버지만큼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동주에게 미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서동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아버지 한 사람이면 족하지 서동주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밀려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서동주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염장선이 그것을 빌미로 뭔가 또 이상한 일을 꾸미는 건 아닌가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서동주는 아주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누나를 해쳤던 트럭 기사의 반지를 고의적으로 염장선 집에 두고 나오면서 염장선이 도발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늙은 영감탱이가 뭐라는 거야? 하고 노려볼 땐 10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청구호가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가져다 댈 때는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는 서동주의 의지가 그대로 보여 박수를 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요. 이 역시 하나의 쇼입니다. 이미 기억이 모두 돌아왔지만 자신이 나서서 모두 기억한다고 말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서동주는 자신을 구해줬던 장일남과 함께 염장선 뒤에서 이를 돕고 있던 조과장을 빼돌립니다. 이제까지의 많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이죠.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염장선이 저지른 사건들의 모든 부분에 조과장은 엮여 있는데요. 조과장은 드라마 2회에서 대산에너지 비자금 실무자였던 유 팀장을 제거하고 유 팀장의 집을 방문했던 서동주를 해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기억을 잃은 서동주를 이조원이 걸린 스위스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며 엄청나게 괴롭혔던 장본인인데요. 더군다나 누나 아네스를 그렇게 만든 트럭 운전자란 명분 하나만으로도 서동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염장선의 철옹성에도 균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염장선이 자신의 충견 정도로 생각하던 허일도가 이조원의 돈 중 1조를 달라고 했죠. 심지어 아네스의 장례식장에서는 염장선의 충격요법에도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실패라는 단어까지 쓰며 염장선을 비웃습니다. 게다가 블랙요원의 관리자라는 인물도 조과장의 실종과 함께 염장선의 지시 없이도 단독 행동을 하겠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고요.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 불리는 인물 역시 아랫사람 격인 남상철 의원을 보내 자금 관리를 넘기라고 압박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말에 작은 바늘구멍이 제방 둑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염장선의 제방이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동주의 기억을 찾아 이조원의 돈을 되찾느냐? 아니면 대산그룹 차강천 회장을 이용해 대산에너지를 매각시켜 그나마 1조를 확보하느냐로 쫓기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차강천 회장조차 허일도에게 후배 노릇 그만하고 염장선에게 가서 들이받고 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운남이 여미철과의 이혼을 마음먹으면서 염장선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준비를 하네요. 서동주의 미친 영감탱이란 말에 무릎을 꿇으려 안절부절 못하던 장면이 계속 오버랩되는 건 아마 염장선의 말로가 이미 머리에 그려져서인지도 모르겠네요. 만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일도를 구워 삶을 수는 있겠죠. 외화와 금괴가 가득한 차강천 회장의 내실 금고를 노리는 것인데요. 연필꽂이 밑에 있던 비밀번호 쪽지는 이미 둘째 딸 차고키가 가져갔었죠. 도난당했다는 것을 안 서동주가 다른 종이에 비밀번호를 다시 적어 연필꽂이에 두는데요. 허일도가 유성케미컬 인수합병에 욕심을 내고 있는 차고키와 손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가 누군가가 그 쪽지를 가져간 것을 안 이상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놔두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미 바뀐 비밀번호를 쪽지에 적어 보관했다가 차강천 회장에게 보여줬던 것이니까요.
염장선이 대산에너지를 매각하라는 말을 차강천이 듣지 않고 오히려 허일도를 시켜 들이받으라고 한 상태죠. 염장선은 더 이상 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네요.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 정치권에서조차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동주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